반갑습니다. 역사대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대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4대 문명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발달한 문명들인데 최초로 이제 문명이 시작된 거지.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거야. 4대 문명은 황허강 유역의 중국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지도를 잠시 볼게. 자, 지도를 잠시 볼게. 지금 여기 우리나라지.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이쪽에 황허, 중국이지, 중국 문명. 그 다음에 이쪽에 인도 문명, 인더스강, 인도 문명이고, 이쪽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너무 길어서 생략할게. 그 다음에 이쪽이 이집트 나일강, 여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요 동네 문명이 중국 문명, 요 동네가 인도 문명, 여기가 메소포타미 문명, 이쪽이 이집트 문명. 요렇다. 전부 다 적도 위에 북반구 중위도에 있어가지고 기후가 좀 온화한 편이야.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집트 문명, 나일강,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중국 문명, 황하강. 이렇게 알아두고,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청동기를 바탕으로 했어. 그리고 보면 알다시피 다 큰 강 유역이지. 큰 강 유역에서 강물을 끌어다가 농업을 했는데 그거를 관계농업이라고 한다. 뭐 전쟁했을 거고, 계급이 발생했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지, 계급이 발생한 거. 그 다음에 당연히 도시 국가 형성됐을 거고, 이 시기는 제사, 즉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야. 재정일치 사회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문자를 사용했어. 문자를 사용해야 이제 역사시대가 되는 거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형은 개방적이다. 지도를 보면 이게 이탈리아고, 다시 이탈리아, 그리스, 이베리아 반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국, 이게 터키, 이게 아프리카라 치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치면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어디서든 오기가 쉬워. 그래서 지형이 개방적이다. 근데 여기에 이집트는 여기 바다, 사막, 여기는 폐쇄적이고 여기는 개방적인 지형이야.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 이집트는 폐쇄적. 자, 메소포타미아가 개방적이라면 이집트는 폐쇄적이다. 비교해서 알아야 돼. 이 개방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왕조가 자주 바뀌겠지. 공격을 많이 해오니까. 뭐 상업은 발달한다. 반면에 이집트는 폐쇄적인 지형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잘 안 쳐들어와. 그래서 왕조가 오래 유지되고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게 된다. 자, 메소포타미아가 개방적이다 보니까 현세적인 삶이 좋아. 다른 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일찍 죽고 하니까. 반면에 이집트는 내세적인, 죽은 다음의 세상, 그거를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미라 같은 거 만들어서 신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이 다시 돌아오려면 신체를 남겨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몸을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썩지 않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천 감아놓고 그게 미라다. 내세를 중요시해.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든 사람은 수메르인인데, 뭐 지구라트라는 신전도 있었고, 신권 정치는 왕이 신이다 이거야. 재정일치 같은 말이야. 자, 얘네들이 사용한 문자는 쐐기 문자. 쐐기 문자는 점토판, 우리 그 찰흙이라고 하지. 거기에 이렇게 문양을 찍은 문자, 쐐기 문자. 그 다음에 양력이 아닌 음력을 사용했어. 이집트는 양력을 사용해. 이집트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거든. 그래서 양력을 사용한다. 메소포타미아 60진법, 이집트는 10진법. 그 다음에 뭐 천문학,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이 발달했다.
자, 이 수메르인이 세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빌로니아한테 멸망하는데, 이 바빌로니아의 전성기 왕이 누구냐면 함무라비 왕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글로 쓴 법을 만드는데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너의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의 눈도 다치게 하는 그런 보복주의법이야. 근데 노예가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 걔는 거의 뭐 사형이겠지만, 귀족이 노예의 눈을 다치게 하면 뭐 돈 조금 내면 되는 차별적인 법이다. 이 바빌로니아가 청동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철기를 사용하는 히타이트한테 멸망당하게 된다. 자, 이집트 문명 좀 전에 메소포타미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 메소포타미아가 개방적인 반면에 이집트는 폐쇄적이라고 했어. 그래서 오랫동안 통일 왕조가 유지됐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했어. 그 강력한 왕을 파라오라고 한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데 요게 이집트의 축복이었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에 여름 되면 이 물이 이렇게 넘친다고. 물이 넘치면 이쪽에 토양이 비옥해져. 그럼 가을에 여기다가 씨앗을 뿌려. 겨울 동안 이 씨앗이 잘 자라. 겨울이 따뜻하니까. 그리고 봄 되면 뭐하니? 수확하고. 여름 되면 또다시 넘쳐서 풍요롭게 만들어줘, 땅을. 즉 나일강의 범람은 이집트 사람한테는 축복이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범람 범위를 재는 뭐 치수, 그 다음에 수학 이런 게 발달할 수가 있었다. 기하학, 측량술 이런 거 발달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음력인데 반해서 얘네들은 양력,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가 60진법인데 반해서 얘네들은 10진법,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가 쐐기 문자인데 반해서 얘네들은 그림 문자, 그거를 파피루스에 기록했어. 파피루스는 뭐 나일 강가의 갈대로 만든 종이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가 현세적인데 반해서 얘네들은 내세적, 영원 불멸. 그걸 뭘 보고 할 수 있니? 미라, 사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한 책. 네가 죽으면 어디 가서 뭐 오시리스한테 재판을 받고 너의 심장과 깃털에 무게를 달고,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잡아먹히고 뭐 이런 게 적혀 있어. 그 다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런 걸 보면 이집트 문명이 내세적임을 알 수 있다. 오리엔트 문화는 동방 문화라는 건데,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라 페니키아, 헤브라이도 있는데, 페니키아는 지중해가 이렇게 있다 하면 이쪽 동쪽과 서쪽의 지중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무역을 했던 나라가 페니키아야. 이렇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해상 활동을 활발히 했고, 무역을 하면 뭔가를 적어야 되겠지. 그래서 페니키아만의 문자가 나왔는데, 그 페니키아 문자가 뭐냐면 표온 문자예요. 요게 이제 알파벳의 기원이 돼서 너희를 괴롭히고 있지. 타임머신 타고 글로 돌아가서 가나다, 기역리언, 디글리얼 이런 거 넣어놓으면 이제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뭐 쓰여지게 될 수도 있었겠지. 넘어가자. 헤브라이. 4대 문명은 거의 다 다신교다 알겠니? 여러 신을 믿는데 헤브라이만 유일신을 믿어. 그 유일신이 뭐냐면 유대교야, 유대교.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진 않아.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요하진 않아. 유대교 유일신, 헤브라이는 유일신, 페니키아는 표문자. 이런 걸 기억하면 되겠어. 요때 뭐 왕이 다비드, 솔로몬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다비드는 다윗이라고도 하지.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목동 출신의 왕이야. 그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지. 뭐 마녀하고 진짜 애 엄마가 이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을 때 그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가지라 뭐 이런 얘기 다 알지? 그래서 애 엄마는 안 된다 하고 마녀는 뭐 좋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자, 인도 문명.
자, 인도가 이렇게 있어. 이쪽에 인더스 강이 있다. 인더스 강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는 유적이 있었어. 그 유적에서 뭐 창고라든지 목욕탕 이런 뭐 발달된 유적이 발견됐어. 근데 이쪽에서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리아인이 쳐들어와. 얘네들은 이제 철기를 사용하는 애들인데 이 아리아인이 인더스강의 인더스 문명을 멸망시키고 이동해서 어디로 가냐면 겐지스강으로 가. 이쪽에 겐지스강으로 가서 여기에서 아리아인들이 브라만교를 창시하고 그 다음에 신분차별적인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카스트 제도는 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때 얘기할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된 신분차별 제도다. 이 차별에 반대해서 나온 게 평등, 자비를 강조하는 불교야. 자, 인더스 문명은 하라파, 모헨조다로라고 인더스강에 유적이 있어.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 문자를 썼는데 아직 해독이 안 됐어. 그 다음에 동물 모양의 인장 이런 거 교과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이쪽에 아리아인이 이주해 와가지고 인더스강을 거쳐 겐지스강으로 이동한 다음에 브라만교를 창시하는데 이 브라만교가 나중에 힌두교가 된다. 얘네들의 경전은 베다. 이때 경전은 성경책 같은 거. 힌두교의 성경책 이렇게 보면 되겠어. 브라만교의 성경책. 카스트 제도가 성립되는데 성직자는 브라만, 왕족은 귀족, 장군은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이 서로 다른 카스트 신분끼리는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한다 하더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마음속에 아직 신분 제도가 남아 있어. 얘네들 말고 밑에 뭐 불가촉 천민이라고 손도 대지 못하는 천민도 있고 그렇다. 마지막 중국 문명. 중국은 하, 상, 주 요 세 개를 알면 되는데 하상주 그 중에서도 하나라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상나라, 주나라만 알면 돼. 상나라는 신권 정치, 뭐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점을 쳤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이런 걸 점을 쳐. 신권 정치는 재정일치라고 모든 문명이 동일하다. 이 중요한 건 이거지. 중국의 상나라 하면 갑골문자. 점친 내용을 거북이 뼈 이런 데 새겨 놓은 거야. 그게 이제 한자의 기원이 됐는데 그거를 갑골문자라고 해. 뭐 은허는 수도고 순장은 이제 왕을 따르던 왕을 이제 보좌해 주던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죽어서도 보좌해라고 같이 이렇게 파묻는 게 순장이다. 상나라는 주나라한테 멸망당했어. 자, 중국의 상나라는 갑골문자 기억하면 되겠어. 농사에 달력도 이용하고 했는데 갑골문자. 주나라는 봉건제도를 기억하면 돼. 봉건제도는 뭐냐면 나라가 넓어. 왕이 전체를 다 다스리기 힘들어. 그래서 왕이 친척들한테 땅을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자기 친척들한테. 그래서 혈연 중심으로. 권력을 나눠줬기 때문에 지방 분권적인 제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게 종갓집이고 얘네들이 이제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혈연 관계에 따라 땅을 나눠줬어. 나중에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데 그 시기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한다. 자, 4대 문명 얘기 여기까지. 수고했어.